네,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200레벨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리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는 그러한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거나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혹은 이러한 그 요청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이 대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는 이번 세션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 거냐면요. 뭐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겠죠.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키텍처를 고려를 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사용자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UI 혹은 UX라고 부르는 프론트엔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저희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위해 UX,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백엔드를 고려하셔야 되게 될 텐데요. 백엔드의 경우 몇 가지 여러분들은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백엔드를 아무나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자만 접근 가능하게끔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인증,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에서는 OS라는 계층에서 보통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층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용자만이 여러분들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구동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 로직은 단순히 그 자체로 구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의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코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사용자들의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뭐 기초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용자의 인증이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의 처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 그리고 분석과 같은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엔드의 기초적인 골자를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만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이제 만드는 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신규 기능이 추가되고 뭐 기존에 뭐 있었던 뭐 문제들이나 버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픽스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이른바 CI/CD라고 부르는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즉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신규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배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고려하실 부분이 많이 생기시게 됩니다. 네, 단순히 근데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례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백엔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서비스의 복잡도는 더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금융권에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자의 실제 계좌와 연동되는 동작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시게 되겠죠.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이 될 때뿐만 아니라 되지 않을 때에도 동작을 해야 된다. 뭐 메모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글 플레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액세스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된다. 혹은 우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 혹은 개발 공수를 최소화하고 싶다. 혹은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좀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 워크로드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복잡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생기시게 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더 인프라가 확장되고 많은 부분을 챙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AWS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의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케이스를 한번 봐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른바 데이터 센터 혹은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 이제 직접 서버를 구성하셨을 때를 고려를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서버를 올리시기 위해서 물리장비 혹은 물리장비 위에서 구성된 가상장비, 가상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서버 로직을 직접 구성하시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시고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와 클라우드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확장성 같은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리고 이러한 단계는 더 발전되어서 이제 근래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스펙트럼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관리형 서비스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다룰 서버리스 서비스가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리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쭤보신다면은 서버리스라는 이름에서 들으셨을 때 혹시 이제 서버가 없는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서버리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서버의 배포 및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 컨셉을 가진 서비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들은 컨셉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확장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트래픽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특성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서버리스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컨셉에서는 이제 유휴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게끔 제공되는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고가용성 및 장애 복구에 대한 기본 탑재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인 고가용성 및 장애가 나더라도 복구되어질 수 있는 이제 셀프 힐링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WS는 이러한 서버리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제품군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뭐 기능 그룹, 뭐 분류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AWS의 서버리스 컨셉을 가진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AWS는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게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뭐 다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이 서버리스 포트폴리오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컨셉에 맞는 저희 AWS 앰플리파이 컨셉에 맞는 서비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AWS 앰플리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앰플리파이는 사실 이제 모바일 및 웹 개발자가 AWS 기반의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좀 커버하고 있는 도메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앰플리파이를 서버리스만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더스 서버리스 토픽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앰플리파이를 이용하셨을 때 서버리스 기술 스택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코드 배포, 인증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제안 드렸던 그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제너럴한 비즈니스 로직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 또는 상호작용, 이제 고객들이랑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나 이제 머신러닝 같은 부분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축도 일부 지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수 있는 워크로드의 선택지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는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만으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으세요. 이 말은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서비스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오해를 사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그럼 앰플리파이가 무료냐라고 하신다면은 앰플리파이의 프레임워크는 무료인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호스팅 같은 부분은 다소 비용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별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앰플리파이 기반의 환경 구성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는 다소 다양한 이 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셨을 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 CLI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쉘이나 배시 같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앰플리파이 환경 구성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뒷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현재 이제 모바일 SDK나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AWS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소스를 이제 까본다고 하죠. 이제 직접 딥다이브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콘솔을 갖고 있지만 앰플리파이 역시 콘솔을 갖고 있고요. 그 콘솔에서는 이제 CI/CD나 호스팅 같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오픈소스는 아니고 AWS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고요. 이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AWS의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AWS 서비스들을 쉽게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툴체인, 이거는 CLI입니다. CLI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컴포넌트를 관리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앰플리파이 콘솔이 제공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AWS 앰플리파이의 사용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실 이제 플랫폼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세션 맨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을 이제 포괄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만드시는 게 또 대세시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의 경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퓨어 자바스크립트, 이제 바닐라라고도 부르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나 뷰 같은 이제 최근에 조금 핫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나 앵귤러 JS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구성하시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WS 서비스들을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AWS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CLI 환경에서 이른바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소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AWS 서비스를 바로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이제 콘솔에서 따로따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AWS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성된 AWS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과정이 AWS 앰플리파이를 이제 사용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잘 구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CLI부터 사용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앰플리파이 CLI라는 툴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하시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다양한 커맨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우측에 글에 있는 몇 가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보이시죠? 서비스 단어들이 보이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의문을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 커맨드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mplify init이라는 커맨드가 있고요. 이 amplify init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amplify 환경을 초기화해주는 그러한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mplify add auth라는 커맨드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인증 로직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붙이시는 건 라이브러리가 하는 거지만 인증 로직을 여러분들의 AWS 위에 이제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mplify add analytics라고 하시면은 이제 분석을 위한 이제 백엔드도 자동으로 환경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plify add API 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백엔드 API 구성을 이제 앰플리파이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경점들은 amplify push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일종의 그 스테이지에 쌓아뒀다가 이제 한꺼번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저희 인프라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환경에 배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제 초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amplify CLI를 설치하시고 amplify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화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입력을 한 부분이고요. 일종의 마법사처럼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이름은 뭘로 할 건지, 개발 환경은 뭘로 구축할 건지, 어플리케이션 타입이나 프레임워크는 뭘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커맨드로 이제 앱을 실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법사를 이용을 하시듯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반 환경을 앰플리파이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는 부분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 기반 환경을 초기화를 하셨으면요, 앰플리파이 기반의 서버리스 스택을 이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이제 백엔드 특히 구성과 이제 동일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한쪽에 OS가 붙어 있고, 그리고 API들이 있고, 비즈니스 로직 계층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API 있고, 뭐 GraphQL이라고 되어 있는 저 계층이 있고, 분석, 아날리틱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는 서버리스 스택으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해서 구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네,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그럼 맨 처음 구성할 부분은 인증 로직이에요. OS 로직이라고 이제 부를 텐데, 앰플리파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OS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사용자 디렉토리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유저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던 뭐 디렉토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SNS 연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소셜 아이디 인증과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인증 방식들은 표준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흔히 최근에 많이 구현을 하시는 뭐 제이슨 웹 토큰, 뭐 JWT, JIT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인증을 구현을 하셨을 때 MFA 인증 및 암호화 같은 부분도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 앰플리파이 기반의 인증 환경을 구축했을 때 이 인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인증을 기반으로 AWS 리소스들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이러한 인증 모듈 구현에 대해서 저희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가입, 인증, 로그인 같은 부분을 구현하도록 제공해 드리는 완전 관리형의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그니토에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 장점으로 언급드린 완전 관리형의 사용자 디렉토리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소셜 자격 증명이랑 연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뭐 사물 2.0 기반의 자격 증명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또 연동하실 수도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에 코그니토를 붙이시면은 인증 환경을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그니토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두 가지 핵심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코그니토에는 일단 유저풀, 이제 사용자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사용자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백만 사용자들을 위해서 확장되어지는 완전 관리형의 유저 디렉토리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을 관리하시고, 당연히 이제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저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컨트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를 통해서 트리거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축하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임시 패스워드를 보낸다든지, 이러한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핵심적인 개념은 이제 저희 아이덴티티 풀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이덴티티 풀 같은 경우는 이제 AWS 리소스 접근을 위해서 임시 자격증명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아이덴티티 제공자가 있을 때, 프로바이더가 있을 때
권한을 수임해서 아이덴티티 풀에서 임시 자격증명을 제공받아서 이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비회원에 대한 접근 제어나 혹은 이제 멀티 디바이스 환경 이런 부분도 커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핵심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그니토는 인증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에서 코그니토 기반의 인증을 이제 구현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이제 먼저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amplify add os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코그니토가 이제 프로비저닝 되시게 돼요. 코그니토가 여러분들의 계정에 생성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그니토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코드에 이제 amplif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amplify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os라는 모듈을 임포트 하셔서 뭐 회원 가입을 처리하고 뭐 로그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하시면은 인증 로직을 바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증을 고려를 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API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 웹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을 하신다 라고 했을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생기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서비스 하실 모바일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이제 저희가 이른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웹 서비스 백엔드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3티어, 웹서버 3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웹 서버들이 있고, 그리고 API 서버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림과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저희는 몇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몰렸을 때, 특히 뭐 마케팅 페이지나 뭐 행사 같은 경우 트래픽이 몰렸을 때 어떻게 스케일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적절히 각 서버들의 이제 부하를 분산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웹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도 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 웹 서비스 백엔드를 구성을 하실 때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여러분들의 백엔드를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요, 여기서 상당 부분들을 직접 작업하실 필요 없이 AWS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복구,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 확장성 같은 부분들이 이제 서버리스의 기본 컨셉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자동으로 제공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구성을 하셨을 때 서버리스 기반의 굉장히 쉬운 API 연동, API 스택을 이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이제 API 기술 스택들은 다음과 같이 조금 러프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든 API를 호출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고 AWS 앱싱크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가지 API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호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 로직에 대해서 람다와 같은 저희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API를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뒷단의 데이터 소스 같은 부분은 이제 조금 API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이긴 하지만 뒷단에 이제 서버리스 스택으로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나 다이나모 DB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기존의 전통적인 RDS 같은 부분을 연동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한 API 접근 방식은 이제 현재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신 REST API가 제공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REST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HTTP URL을 통해서 이제 경로를 나누고 그 URL에 맞는 이제 리소스를 반환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의 저희 익숙한 REST API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GraphQL이라는 형식의 API도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GraphQL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너무 이해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REST API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하나의 URL로 호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쿼리를 분할시켜서 호출하시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앰플리파이 기반의 REST API 배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다음과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AWS 앰플리파이에 이제 CLI를 저희 설치를 했죠. 그리고 CLI를 통해서 amplify add API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아까 전과 같은 마법사가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법사에서 REST API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백엔드를 선택을 하시고 뭐 익스프레스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코딩을 하시게 됩니다. 뭐 코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업을 하시고 amplify push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amplify 스택을 배포하기 위해선 이제 push 명령어를 치셔야 된다라고 해서 push를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백엔드에 API 스택이 배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스택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저희 API의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배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REST API로 구성을 하실 경우에 백엔드에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되는 람다 함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REST API 형태이기 때문에 코드에서 그냥 일반적인 API 호출하시듯이 URL로 호출하시면은 해당 API를 호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REST API는 알겠는데 저희가 GraphQL이라는 개념이 또 있었죠. 사실 GraphQ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GraphQL은 AWS가 제작한 개념은 아니고요. AWS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페이스북이 다소 최근에 만든 그런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컨셉이 REST API와 다릅니다. 하나의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이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자라는 컨셉으로 제공된 그러한 API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이제 표 뭐 이런 걸 잘 보면요. 먼저 이제 스키마를 여러분들은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유저라는 저희가 자료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뭐 아이디나 뭐 유저네임,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분들 입력을 하고 이러한 스키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들을 뭐 데이터를 집어 넣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쿼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쿼리라고 하면은 이제 GraphQL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작업인데 뭐 리스트 유저라는 함수를 만들고 뭐 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쿼리를 만들고 뭐 아이디 유저네임 이렇게 받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측 그림처럼 기존에 저장된 그 가장 왼쪽의 스키마에서 아이디랑 유저네임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듯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API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이러한 GraphQL의 사용을 AWS 앱싱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앱싱크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능이 제공이 되는 완전 관리형의 GraphQL 서비스입니다. GraphQL 특성에 맞게 단일 엔드포인트로 이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CRUD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앱싱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에 대한 조회나 추가, 삭제 뭐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싱크 자체가 서버리스 컨셉의 서비스이다 보니까 API 호출 요청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엔드 구성에 대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제 앱싱크를 통해서 확장성 있는 API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앰플리파이 OS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코그니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 유저 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이랑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API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보안성이 갖춰진 API를 손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싱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GraphQL을 이용을 하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관리형의 서버리스 이제 GraphQL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을 바로 구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동기화나 실시간 데이터 접근 등 이제 API 기능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WS 서비스를 위해서 이 하나의 통합된 GraphQL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AM이나 코그니토와 같이 혹은 OIDC 같이 보안적인 피처들을 여러분들은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싱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앱싱크는 데이터 스토어랑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GraphQL 쿼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아마존 다이나모DB라는 이제 서버리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사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규모에서도 10ms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시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대규모 처리랑 분산 환경에서의 성능 최적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청구하는 서버리스 모델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싱크를 구성을 하셨을 때 데이터 스토어 형태, 데이터 소스 형태로 이제 연동이 되어져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Amplify Data Store라는 피처 형태로 또 제공이 되어지긴 하는데요. Amplify Data Store는 이렇게 앱싱크와 다이나모DB 형태로 연동되는 온라인 스토리지뿐 아니라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오프라인 스토리지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 형태로 구축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태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 될 수 있게끔 로직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앞서서 서버리스의 개념도 배워봤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인증, API, 데이터 스토어까지 배워봤는데, 사실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이러한 각 백엔드를 연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9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환경 내에서 AWS Amplify CLI를 먼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WS Amplify CLI를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리액트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을 할 겁니다. 처음에 다소 이 과정이 빠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환경은 이제 기본적인 리액트 환경을 구성하시는 그런 환경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구성해 놓은 리액트 기반 환경에 Amplify init이라는 이제 Amplify CLI 명령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법사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릭 하셔서 클릭이라기보다 키보드로 움직이셔서 이제 타이핑을 하셔서 기본적인 앰플리파이 환경을 세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구성에는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인프라를 코드로 배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각 명령어들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상의 속도를 올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콘솔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에서도 해당 앰플리파이 환경 구성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환경이 구축이 되어지셨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구축을 할 겁니다. 뭐 이제 이 부분은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어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새로운 환경을 추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초기화만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 환경에서 저희는 이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위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코드에 다음과 같이 이제 모듈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앰플리파이와 AWS 리소스에 바로 붙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의 기본적인 인증, 앰플리파이 add os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증을 저희가 붙여보고자 해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질문에 뜨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인증의 환경, 즉 코그니토의 환경을 구축을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하신 코그니토 환경을 이제 푸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AWS 백엔드에 코그니토 환경이 역시 생겨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설정 값으로요. 그리고 네, 이제 푸시를 할 경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 구성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변경 사항들이 나타나지게 되고 역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해당 스택이 배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CLI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앰플리파이 기반 환경에서 이제 서버리스 인증을 바로 붙이실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코그니토 환경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인증과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이제 코딩을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성한 앰플리파이 환경을 가볍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로그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기본적인 뭐 유저네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앰플리파이 코그니토의 유저풀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생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확인 코드가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제 이메일로 날라온 입력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새로 계정을 생성을 하고 로그인까지 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은 그 인증 로직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붙이신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amplify add API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를 구축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GraphQL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여기에는 AWS 앱싱크와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스토어로 DynamoDB가 연동이 되어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를 구성을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GraphQL 스키마를 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니즈에 따라서 GraphQL 스키마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역시 amplify push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만드신 API 스택, GraphQL 기반의 API 스택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백엔드에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GraphQ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드 레벨에서 어느 정도 작성을 미리 좀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보여드릴 테지만 그 코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백엔드 데이터 스토어, 즉 DynamoDB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쿼리를 하는 부분까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를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GraphQL 엔드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콘솔로 앱싱크 콘솔로 이동하시면 앱싱크 저 스택이 만들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콘솔을 통해서도 이제 쿼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그니토 유저풀이랑 또 연동이 되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만들었던
코그니토 환경에 그 유저풀에 연동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아까 회원가입을 했었죠. 제가 뭐 앰플리파이 1, 2, 3 이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정을 기반으로 저희는 GraphQL API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로그인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쿼리 구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뮤테이션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GraphQL 데이터를 인풋을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id랑 name 해서 이제 뭐 first album이라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 스토어에 적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좀 바꿔서 second album까지 저희는 데이터 스토어에 GraphQL 기반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GraphQL 뭐 스키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혹시 낯설더라도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쿼리 구문을 통해서 이제 GraphQL로 저희가 앞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앞서 저장한 두 가지의 데이터를 저희는 쿼리를 통해서 가져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앱싱크가 잘 올라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저희가 구성한 AWS 앰플리파이 환경에 잘 연동이 되었는가? 뭐 사실 코그니토 기반의 인증이 연동된 건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구동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콘솔을 좀 정리를 하고 네, 그 몇 가지 코드적인 작업을 위해서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좀 설치를 해주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웹사이트에 인증은 지금 붙어 있지만 여기 이제 GraphQL 기반의 API도 같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코드에서 직접 API를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 뭐 REST API나 GraphQL API를 사용하듯이 그냥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기는 하죠.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보시면은 다 UI가 좀 바뀌었고 여기 My Albums에 저희가 아까 입력한 First 앨범과 Second 앨범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이 되어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어진 거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Hello Amplify라는 데이터를 이제 넣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싱크에서 당연히 확인하셔도 Hello Amplify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백엔드 데이터 스토어 지금 이제 기본으로 다이나모DB랑 연동이 되는데 다이나모DB랑 연동된 GraphQL API를 위한 앱싱크까지 연동한 부분을 이제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인증 API 데이터 스토어를 다 구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핀포인트를 이용한 분석의 연동이에요. 핀포인트는 손쉽게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SMS, 푸시 알림 뭐 이런 용도를 위해 사용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바일 및 웹 분석을 위해서 각종 사업성 지표를 제공하는데도 잘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서비스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이고요.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셨을 때 분석 환경을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제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앰플리파이 add analytics, 앰플리파이 push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핀포인트가 프로비저닝 되게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의 코드죠. 여러분들의 코드에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연동을 하셔서 이제 아날리틱스라는 모듈을 인풋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일종의 레코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석 지표를 전송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핀포인트 콘솔에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용량 지표들이나 뭐 사업성 지표들, 뭐 DAU나 뭐 잔존율, 리텐션, 뭐 있을까요? 뭐 세션 관련 지표, 그리고 뭐 수익성 지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분석을 다는 것도 조금 일이거든요, 나름. 근데 이제 핀포인트를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쉽게 연동을 하시면 이러한 분석 기능까지도 한 번에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앰플리파이 기반의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백엔드에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코그니토를 통한 오스 연동, 그리고 그래프QL을 통한 비즈니스 로직 및 데이터 스토어 연동, 그리고 핀포인트를 통한 아날리틱스 연동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초에 구상했던 서비스 스택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 코드는 이제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CI/CD, 앰플리파이 기반의 CI/CD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비스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앰플리파이를 통한 웹 호스팅 그리고 CI/CD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우 요새는 이제 Git 리포지토리가 좀 표준이 되었죠. 코드 작업의 표준이 되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Git 저장소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뭐 GitHub가 있을 수가 있겠고 비트버킷이나 GitLab 혹은 이제 AWS의 코드 커밋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Git 저장소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이제 뭐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머지된 최종 완성본의 코드를 여러분들은 어딘가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WS 앰플리파이는 이러한 웹 호스팅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Git 저장소를 이제 앰플리파이 웹 호스팅에 연동을 하셔서 빌드 세팅을 구성을 하시면 이제 코드의 최신 버전이 앱에까지 다이렉트로 배포되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 호스팅을 하실 때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하시고 사용 가능하신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증서나 뭐 도메인 같은 작업을 따로 안 하시더라도 쉽게 HTTPS 기반의 도메인 생성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Git 리포지토리를 통한 연동을 말씀을 드렸죠. Git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배포까지 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브랜치 단위로 배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덕션 환경이나 뭐 스테이징 환경 이렇게 환경들을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환경을 구성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러한 배포에 있어서 원자 단위 배포, 이제 아토믹 디플로이먼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의 그 지금 운영 중이신 서비스가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딱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배포를 하셨을 때 이제 즉각 배포가 반영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중단 배포를 지원을 한다 라고 여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웹 배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암호로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는 여러분들이 Git 저장소 기반으로 이제 풀스택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CI/CD를 제공을 하고요. 코드 변경을 이제 앰플리파이를 이용을 해서 단일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의 호스팅되는 그 도메인까지 무중단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코드 관리 및 배포까지도 여러분들은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앰플리파이에 다소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이제 어드민 UI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구성된 앰플리파이 기반의 백엔드를 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어드민 UI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드민 UI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뭐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이 관리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백엔드를 유지 및 관리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UI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서비스 어드민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제 염두에 두시게 되는데, 이제 앰플리파이의 어드민 UI를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덜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모든 서비스의 기본 어드민을 대체할 만하지는 않고요. 사실 대신에 그래도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이제 어드민 UI를 통해서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아우르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까지 만들어 봤고, 앰플리파이 기반의 서버리스 풀스택을 구축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서버리스 세션의 200레벨 AWS 앰플리파이를 기반으로 서버리스 스택 배포하기 이 세션 내용이고요. 이제 오후 세션에서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이제 서버리스 환경의 다양한 또 피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이제 사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각자의 개인 AWS 환경에서 이루어지고요. 추후 크레딧으로 지급되어질 예정입니다. 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세미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시간 세미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